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함수 기본을 알려드렸다면 추가적인 몇 가지 이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중에서 이제 매개변수에 가변 매개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매개변수 별 하나를 사용하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변 매개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몇 개의 인수가 전달될지 알 수 없다면 사용자가 직접 매개변수의 개수를 정할 수도 있도록 선언하는 것을 가변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이 매개변수라고 해서 제가 2개 정도 넣는다 치면은 매개변수, 매개변수, 넘1, 넘2 이런 식으로 썼고 3개 넣는다면 넘1, 넘2, OP 이런 식으로 3개를 넣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매개변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 여러 개에 썼을 때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매개변수는 이렇게 별표, 가변 매개변수라고 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먼저 add라는 함수로 제가 정의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ar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변 매개변수는 별표에서 변수명을 쓰면 되는데 대부분 args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얘는 이제 아규먼트를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의 이제 기능을 보시면은 print arg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라는 얘를 호출하고요. 이 안에 1, 2, 3이라고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 args 프린트 된 게 어떻게 됐어요? 1, 2, 3이 그대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소괄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튜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달된 모든 인수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튜플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3개가 아니라 더 많이 1부터 10까지 넣고 싶다면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있는 여기 얘를 하나 더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원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칼 해서 안에 데이터를 3개를 집어 넣어줘야만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3개가 아니라 2개만 넣으면 타입 에러라고 뜨죠. OP가 비어있다. OP를 넣어줘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함수 처음 정의한 이 매개변수의 개수와 내가 지금 호출할 때 넣는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변 매개변수를 쓸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def add라고 해서 별표 여기 그냥 a라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통상 모든 개발자들이 args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습관을 args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rgs print args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턴이 없죠. 리턴은 생략해도 됩니다. 단 생략했을 때는 반환하는 변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dd 해서 숫자 하나를 넣고 엔터 치면 튜플 형식으로 숫자 하나 2개 넣으면 2개가 3개 넣으면 3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변 매개변수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변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모든 숫자를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 2, 3을 집어넣으면 3개의 숫자를 더한 값이 6이죠. 6이 반환되게끔 그리고 1부터 10까지 넣으면 전부 다 더한 숫자가 반환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저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에 이제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args가 우리가 튜플 형태로 지금 리턴이 되죠. 그래서 이 튜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을 전부 다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포문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를 더할 얘를 number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포문을 돌아줄 거예요. 저는 num이라는 이름으로요. args 튜플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지워주고 그럼 이 포문 안에는 우리가 숫자 하나하나 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number underbar sum 플러스는 num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넘버 언더바 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return 넘버 썸이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이 애들을 다시 호출하게 되면 1, 10, 30이 전부 다 더한 10, 4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500, 100,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쓴다 하더라도요. 이 숫자를 모두 다 더해지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은요. 여기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다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return 이게 결과죠. 함수의 결과인데 보시면은 num1과 num2를 더하고 컴마 num1과 num2를 뺀 결과를 같이 써놨어요. 이러면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리턴이 되냐라고 보시면요. 이렇게 소괄호 튜플 형식으로 리턴이 됩니다. 즉 여기 아무리 많은 값을 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결과값은 튜플로 튜플이라는 거는 하나의 자료형이잖아요. 하나에 모여서 리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숫자를 같이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쓰시면 되고요. 단 리턴된 결과가 튜플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방금 이제 add sub라고 해서 제가 두 개의 값을 리턴을 시켰는데 이 두 개의 값을요. 두 개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얘 앞에 게 앞으로 뒤에 게 뒤로 변수에 들어가서 결과가 따로따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으로도 데이터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랑 좀 비슷한 예제가 여러분들 이 인강의 초반에 보시면은 a, b는 10,3이라고 해서 얘를 프린트하면 a에는요 10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고 b가 3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 모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이 a로 들어가죠. 그리고 3이 b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지금 여기에 있는 개념이 일맥상통하니까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값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파라메타. 얘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만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는요, power of n이라는 함수명을 가지고 매개변수를 쓰는데 num과 power를 썼는데 power에 는 2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ower라는 이 변수에는 숫자 2를 기본값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제가 설명을 보고 싶으면 커서를 소괄호 안에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된다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은 숫자 하나만 넣었어요. 두 개를 넘과 파워 두 개를 받았는데 숫자 하나만 넣었는데 값이 어떻게 나왔죠? 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 지수연산자죠. 3을 넣었을 때 넘이 3에 3이니까 3의 몇 승? 9라는 값은 2승이 돼야 됩니다. 파워에 몇이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갔죠. 여기 파워는 2라고 제가 써놨죠. 무슨 말이냐? 제가 매개변수를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기본으로 파워는 무조건 2로 들어갑니다. 얘가 디폴트 파라메터입니다. 기본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쓰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값이 잘 들어간다라는 말이고요.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3,3이라고 하면 이 파워 부분에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워에는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3의 3승인 27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파워는 5, 파워에 뭘 넣겠다? 5를 넣겠다. 즉 2의 5승, 243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power of n이라는 함수를 정의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예제처럼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이론인데 별표가 두 개인 가변 매개 변수입니다. 얘는요, 아까 별표 한 개는 제가 여러 가지 숫자를 한 번에 그냥 담을 수 있다 했죠. 근데 별표 두 개는요, 딕셔너리 형태로 함수 내부에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별표 2개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별표 2개 같은 경우는 KWALGS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KWALGS는 키워드 아기먼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기능을 보시면은 프린트하고 제가 한번 어떻게 들어온지 확인하려고 프린트했고요. 그리고 얘는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스 하게 되면은 키와 밸류가 같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키와 밸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템스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전에 있는 영상인 딕셔너리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넣을 때 어떻게 넣었냐? 하나는 1이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키워드 아기먼츠를 프린트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딕셔너리 형태로 하나라는 게 키가 되고요, 숫자 1이 밸류 값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스에서 키와 밸류를 프린트했더니 하나 1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밑에 1, 2, 1은 1, 2는 2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딕셔너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1, 1, 2, 2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함수 기능 중에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딕셔너리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함수 이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걸로 파이썬 초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